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. 대양중학교가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.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사랑으로 먹인 성경 그 뒤에 이렇게 글 쓰시면서 이제 선생님의 이렇게 교육은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. 이제 하나는 사랑 그리고 하나는 믿음이다. 이렇게 그 쓰셨는데, 그러니까 그 뭐 선생님 이제 책 보면, 그러니까 한편 이렇게 아이들 얘기가 참 아프기도 하고, 참 이렇게 좀 쓸쓸하게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, 근데 참 그 안에서 이렇게 뭉클하게 이렇게 사랑이 있고, 도대체 선생님은 그렇게 막 놀았는데 어떻게 저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나 이러는데. 저는요, 그 이제 내 기본 정서가 나를 이루고 있는 감정의 어떤 뭐 바탕이랄까. 이거는 외할매 사랑인데, 외할매 사랑은 쓸쓸함과 슬픔입니다. 그 외할매를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나거든.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 외할매였단 말이야.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늘 바탕에 깔려 있어요. 그런 게 내를 키웠다고 생각을 하죠. 그게 진짜 어릴 때 그런 깊은 사랑, 절실한 사랑을 나눈 사람과의 그 교감의 근저에 흐르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, 뭐 어떤 집엔 굉장히 부자라서 뭐 아주 화려하고 막 밝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, 또 어떨 때는 슬프고 외로울 수도 있고 이랬는데, 나는 할매한테 슬픔을 배웠죠. 그 슬픔이 평생 나의 감정의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나의 힘이라기보다도 뭐 내 개성이랄까, 내 정서의 어떤 바탕이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. 할머니는 내한테 끝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러고 이제 내가 중학교 때도 그 할머니는 뭐 담배를 핀다, 뭐 술을 마신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. 나이 16, 17 이래 되면은 담배를 피워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.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매 담배 피우면은 담뱃불 이래 붙여가지고 내가 몇 번 빨다가 이제 이래 드리고, 그럼 뭐 한 대 푸어라 이라고 주고 이래 하시니까, 그러면서 외할매는 세상에도 없는 옥골 선풍 내 새끼였죠. 그러니까 그 뭐 아이고 저게 사랑구실 하려나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실망은 좀 했겠죠. 시험에 자꾸 떨어지니까. 네. 윤덕만 선생님, 예, 그 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윤덕만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참 헌신을 하셨는데, 그분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안 했어요. 그냥 뭐 결석하지 마라 이런 거야 하지만은, 그분이 썼던 우리를 위해서 쓰셨던 시 중에 문집에 갈피 잡을 수 없는 혼미가 가시워지도록 뭐 이 아이들을 좀 살펴주소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, 갈피 잡을 수 없는 혼미가 가시워지도록 뭐 하늘이여 이 아이들을 굽어 살펴소서 뭐 이런 말을
하셨던 기억이 나요. 그 뒷맞이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그걸.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이 어른이 가장 화를 내었을 때가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이제 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위세척하고 깨어나자 정말로 병원이 떠날아가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꾸중을 하더라고. 죽어라 이놈아. 다시 약 줄게 죽어라. 네가 인생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더냐. 죽으면 죽어지는 줄 알았더냐. 어려움도 모르면서 고통도 모르면서 죽겠다고 하는 너희들 죽어야 된다고. 막 부정을 하죠. 그래 그 약 먹은 애가 막 선생님 품에 안겨가 막 엉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를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려고 안 하고 울타리가 이래 되신 거예요. 자꾸 목장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망나니가 되죠. 그랬을 때 어느 비 오는 날 학교에서 공사가 될 거네.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교실 문이 이렇게 뒷문이 떨어져 나가 바람이 부니까 떨어져 나가 비가 막 새는데 야 이런 학교에 우리가 학교 우리 보고 오라 할 때는 언제고 막 한 명 한 명 뽑아가 데리고 온 애들이니까 우리 집에 가자. 내가 이제 선동을 했지.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우르르 나오고 가버렸어. 그래 그게 이제 큰 문제더라고 그게.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, 집단으로 이탈하는 것은 주모자는 퇴학을 시키고 이런 게 교칙에 있더라고. 그 선생님이 안 나오시더라고 학교를. 그래 학교에서 이제 좋다 그러면 이번 용서해 준다. 너 선생님 찾아오너라. 우리가 이제 선생님 찾아 나섰지. 가출한 선생을 찾아 나서 가지고 물론 선생님은 학교하고 내통을 하고 계셨겠지. 이제 서로 딜을 했겠지.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이 돌아오셨을 때 말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진 말자.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좀 모아지더라고. 이렇게 아이들이.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막 어떤 사랑이라 하지만은 품속에 가두려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래 안 됐죠.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신 것 같아. 그래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그래 이제 우리 보고 그러대. 너가 말 안 들으면 나 이제 선생이고 나발이고 치아 보고 나는 촌에 농사지러 간다. 근데 그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 그때 우리 학년에 선생이 된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. 교수도 되고 선생도 되고 이랬던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우리가 문집을 우리끼리 만들었는데 그 문집을 그때는 문집 만드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. 예. 그런데 문집을 만들어내고 그 문집을 2호까지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진짜 순치가 되더라고. 아이들이 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 뭐냐면은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주셨어요. 자기 가난했던 이야기.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딱 줏대를 잃지 않고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참 많이 하셨어요. 어쨌거나 우리 선생님이 위대하다가 아니고 우리 선생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하게 했죠. 그 선생님은 우리 집에 가정방문을 오시잖아요. 가정방문을 오시면은 아버지하고
어머니가 끓여주는 녹두죽 같이 드시고 바둑 두시는 거예요. 그럼 아들 보고 마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. 상석이 집에 놀다 가자 이라고 막. 그러니까 난 얼마나 영광스러워. 내 존경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바둑 두시고. 그래 참 친구가 되어버리더라고. 어떻게 그렇게 하던가. 그러니까 가정방문 뭐 이래서 그래서 아이 무엇을 챙기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간관계를 맺으러 다니신 거예요. 그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래 머무신 것은 내한테 대한 사랑이야. 내가 이렇다. 너한테 대한 마음이. 이거를 말씀으로 안 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참 나도 국어 선생이 돼야 되겠다.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 거다. 그런 생각을 했죠.